안녕하세요. 이영은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2008년 당시 우리 사회를 뒤흔들었던 광우병에 관련된 보도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광우병, 말 그대로 소가 미친 병으로 이해하면 되는데요. 소의 질병이었던 광우병이 인간에게 전염되면서 사람들은 큰 공포에 빠지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광우병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 주로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광우병에 대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언론사는 신문과 방송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신문 매체는 신문사의 주된 논조에 따라 진보적 성향과 보수적 성향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송은 제한된 시간에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를 대상으로 영상과 함께 송출한다는 점에서 논조를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언론을 진보적 성향의 신문, 보수적 성향의 신문, 방송사로 구분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당시 언론에서 광우병 관련 쟁점을 어떻게 다루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퇴행성 뇌질환이란 무엇일까요? 퇴행한다는 말은 어린아이처럼 되돌아간다는 의미이고 뇌질환은 뇌에 발생하는 질병이기 때문에 퇴행성 뇌질환이란 뇌가 어린아이처럼 되어버리는 병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보통 노인들이 많이 겪게 되는 치매가 대표적인 퇴행성 뇌질환입니다. 광우병은 말 그대로 미친 소가 날뛰는 듯한 증세의 병입니다. 변형 크로이츠펠트 아코프병은 인간에게 걸리는 광우병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치매와 같은 퇴행성 뇌질환과 인간 광우병은 어떤 관계일까요? 이번 1차 시에서는 퇴행성 뇌질병과 변형 크로이츠펠트 아코프병, 즉 인간 광우병과의 관련성에 관한 언론 보도 양상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과 같은 진보 성향의 신문에서는 조선일보, 동아일보와 같은 보수 성향 신문과 KBS, MBC, SBS와 같은 공중파 방송 집단에 비해 퇴행성 뇌질병과 인간 광우병이 관련성이 매우 높을 것이라는 보도를 많이 했습니다. 한겨레 신문 보도 내용의 일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인간 광우병의 경우 스펀지처럼 구멍이 나는 경우는 질병의 말기에나 관찰할 수 있고 초기나 중기는 알츠하이머형 치매와 구별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런 점 때문에 프리온병을 연구하는 학자들 중 상당수는 미국 사회에 만연한 알츠하이머형 치매가 변형 프리온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미국과 유럽에는 유달리 알츠하이머형 치매가 많아 85살 이상의 노년층의 경우 인구 절반 이상이 알츠하이머형 치매에 걸렸을 정도다. 알츠하이머형 치매는 대표적인 복합형질 질병이어서 병의 원인을 알 수 있는 경우가 2에서 3%에 불과하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같은 보수 성향의 신문들은 퇴행성 뇌질병과 인간 광우병이 서로 관련이 없는 질병이라는 보도를 많이 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 내용의 일부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내 인간 광우병 환자가 65만 명에 이른다고 주장하는 건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그는 미국 예일대와 피츠버그대가 치매 환자로 죽은 사람을 부검해보니까 5에서 13%가 인간 광우병으로 사망했다. 미국에 현재 450만 명의 치매 환자가 있으니까 이 비율을 적용하면 그렇게 추정된다는 얘기라고 했다. 하지만 미국에서 인간 광우병으로 사망한 사람은 3명뿐이다. KBS, MBC, SBS와 같은 공중파 방송들은 퇴행성 뇌질병과 인간 광우병의 관계가 확실하지 않으니 추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또는 관련성이 매우 높을 것이다 정도로 중립적으로 보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MBC 보도 내용을 요약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 의원은 해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간 광우병과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등의 원리가 같아 치매 관련 질병자도 인간 광우병 환자일 수 있다며
이 경우를 모두 감안하면 인간광우병 환자가 5,6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퇴행성 뇌질병과 인간광우병의 관련성에 대한 보도 경향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하면 진보 성향 신문들은 퇴행성 뇌질병과 변형 인간광우병의 관련성이 크므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해서는 안 된다는 보도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보수 성향 신문들은 퇴행성 뇌질병과 인간광우병의 관련성이 낮으므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공중파 방송들은 퇴행성 뇌질병과 인간광우병 사이에 관련이 있을 수도 있으나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중도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은입니다. 광우병 감염 쇠고기를 인간이 섭취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또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먹은 사람이 인간 광우병에 걸릴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이런 문제는 과학자뿐 아니라 언론, 일반 시민들의 중요한 관심사였습니다. 이번 2차 시에서는 변형 크로이츠펠트 야코프병, 즉 인간 광우병의 발병 확률에 관한 언론 보도 양상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과 같은 진보 성향의 신문에서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와 같은 보수 성향 신문과 KBS, MBC, SBS와 같은 공중파 방송 집단에 비해 인간광우병의 발병률이 매우 높을 것이라는 보도를 많이 했습니다. 경향신문 보도 내용의 일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식품을 통해 전파되는 법정 전염병인 광우병은 사람에게 그 잠복기가 10년에서 50년도 된다. 그런데 만 3년도 안 되어 인간 광우병 환자가 없으니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강변하는 무지함엔 놀라게 된다. 더욱이 방역이나 검역에서 중요한 것은 현재 발병 숫자라는 사실적 위험이 아니라 장차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잠재적 위험성에 대비하는 것이다. 그의 논리라면 국가의 많은 예방 차원의 보건 정책은 모두 허위에 찬 것이 된다. 20년이 넘도록 국내 발생이 없는 소아마비 예방접종을 여전히 실시하고 있는 이유를 그는 알지 못한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같은 보수 성향의 신문들은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는 보도를 많이 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 내용의 일부를 살펴보겠습니다. 국민들을 불안케 한 대표적 TV 장면이 주저앉아 일어나지 못하는 미국소의 모습이었다. 그 병과 광우병은 다른 병이다. 한우가 그 비슷한 증세를 보였다면 그건 역시 광우병의 가능성은 무시해도 좋은 수준일 것이다. 올해 들어 전 세계 67억 인구 중에 인간 광우병 발병자는 단 한 사람도 없다. 작년에도 영국인 한 명뿐이었다. 만에 하나의 위험에도 대비는 해야겠지만 그것도 지나치면 화가 된다. KBS, MBC, SBS와 같은 공중파 방송들은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은 확실하지 않으니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정도로 중립적으로 보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SBS 보도 내용을 요약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내 인간광우병 환자 3명도 미국에서 자체 발생한 게 아니라며 미국 쇠고기로 인한 인간광우병 발병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설령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다 해도 도축과 가공 등 미국 측의 자정 능력을 신뢰하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래도 미국의 도축 가공 시스템의 안전성을 우리 국민에게 확신시킬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만에 하나의 가능성이 중요한 먹거리 문제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우리가 자주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여전히 남습니다.
지금까지 인간 광우병의 발병률에 대한 보도 경향을 살펴봤습니다. 정리하면 진보 성향 신문들은 인간에게 광우병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해서는 안 된다는 보도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보수 성향 신문들은 인간에게 광우병이 발병할 가능성이 낮으므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수용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공중파 방송들은 인간에게 광우병이 발병할 가능성은 추후 연구가 필요하니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중도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은입니다. 소의 나이는 월 단위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연령이지만 소들은 월령이라고 합니다. 광우병의 잠복기는 보통 48개월에서 72개월이라고 합니다. 처음 감염되는 시점인 생후 12개월을 더하면 소의 월령이 60에서 84개월쯤 됐을 때 광우병이 발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소의 소장에서 흡수한 변형 프리온이 뇌에 도달하는 시간인 30개월을 기준으로 그보다 나이 든 소를 위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0개월 이하의 소들은 안전할까요? 이러한 문제는 과학자뿐 아니라 언론, 일반 시민들의 중요한 관심사였습니다. 이번 3차 시에서는 30개월령 쇠고기 섭취에 따른 인간 광우병 감염 위험성에 관한 언론 보도 양상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과 같은 진보 성향의 신문에서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와 같은 보수 성향 신문과 KBS, MBC, SBS와 같은 공중파 방송 집단에 비해 30개월령 미만의 소를 섭취해도 인간 광우병에 걸릴 수 있음을 경고하는 보도를 많이 했습니다. 한겨레 신문 보도 내용의 일부를 살펴보겠습니다. 30개월령 미만 소에서 편도와 회장끝만 제거된 모든 부위가 수입된다는 것이 매우 우려스럽다. 광우병을 전염시키는 99%의 감염력은 특정 위험물질에 있는데 광우병 연구에서 세계 어느 곳보다 많은 사례를 근거로 해 지난달 새로 개정된 유럽연합의 광우병 특정 위험물질 규정을 보면 현재 수입되는 부위는 대부분 특정 위험물질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아무리 깨끗이 처리된 부위라도 이 물질에 접촉했을 때 그 전체를 특정 위험물질로 보는 단서 조항을 생각할 때 그 위험성과 감염력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같은 보수 성향의 신문들은 30개월령 미만의 소를 섭취해서 인간 광우병에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는 보도를 많이 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 내용의 일부를 살펴보겠습니다. 국제수역사무국은 30개월 미만의 소는 광우병 위험에서 안전하다고 판정됐다.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는 30개월 이상의 소는 광우병 위험물질을 제거하고 수입하기로 했다. 연예인들 중에는 아니면 말고식 주장을 유포해 청소년들에게까지 부정적 영향을 주고서도 책임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KBS, MBC, SBS와 같은 공중파 방송들은 30개월령 미만의 쇠고기 섭취에 따른 인간 광우병의 감염 여부는 확실하지 않으니 좀 더 지켜보아야 한다는 정도로 중립적으로 보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KBS 보도 내용을 요약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이번 광우병 소의 시료 분석 결과 비정형 광우병으로 밝혀진 사실도 확인했고 식품이나 사료 공급 체인에 유입되지 않은 점으로 미뤄 미국산 쇠고기는 위해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불안감을 감안해 전체 물량의 50%를 개봉 검사하는 현재의 검역 강화 조치는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현지 농장 방문 조사와 관련해 농장주의 반대로 직접 면담은 이뤄지지 못했지만 비대면 서면 조사로 대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30개월령 소와 인간광우병 감염 위험성에 대한 보도 경향을 살펴봤습니다. 정리하면 진보 성향 신문들은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도 인간광우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해서는 안 된다는 보도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보수 성향 신문들은 30개월령 미만의 쇠고기는 인간광우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낮으므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수용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공중파 방송들은 30개월령 미만의 쇠고기가 인간광우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니 이에 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고 쇠고기 수입은 안전할 수 없다는 중도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은입니다. 소는 회장에서 광우병을 유발하는 변형 프리온 단백질을 흡수한 후 그 단백질이 척수를 거쳐 뇌에 도달한 후에 광우병에 걸리게 됩니다. 따라서 처음 프리온 단백질이 흡수되는 소의 회장 부분은 가장 위험한 특정 위험물질입니다. 일부에서는 프리온 단백질이 이동하는 경로였던 척수, 그리고 이동 경로의 마지막 부분인 뇌와 두개골, 입으로 섭취할 때 닿았던 편도, 혀 부분까지 특정 위험물질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의 어느 부위까지 특정 위험물질로 봐야 할까요? 이러한 문제는 과학자뿐 아니라 언론, 일반 시민들의 중요한 관심사였습니다. 이번 4차 시에서는 특정 위험물질 범위에 관한 언론 보도 양상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과 같은 진보 성향 신문에서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와 같은 보수 성향 신문과 KBS, MBC, SBS와 같은 공중파 방송에 비해 특정 위험물질의 범위를 회장 원위부로 한정하면 위험하다는 보도를 많이 했습니다. 한겨레 신문 보도 내용의 일부를 살펴보겠습니다. 더 큰 문제는 30개월령 미만이면 등뼈가 들어간 티본 및 포터하우스 스테이크용 쇠고기는 여전히 수입이 가능하고 내장 역시 광우병 특정 위험물질인 회장 원위부만 제거되면 국내에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내장에서 회장 원위부가 제대로 제거됐는지 검사할 정확한 검역 시스템이 없는 상황이다. 또 미국의 학교 급식에서도 사용 금지 중인 선진 회수육도 수입 금지하지 못했고 사골뼈, 골반뼈, 꼬리뼈 등도 수입 금지 품목에 포함시키지 못했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같은 보수 성향의 신문들은 소의 특정 위험물질 부위를 제거하면 인간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는 보도를 많이 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 내용의 일부를 살펴보겠습니다. 통계적으로 전 세계 광우병 감염소의 99% 이상이 30개월 이상의 소에게서 발생했기 때문에 30개월이라는 조건이 중시되고 있다. 그러나 광우병 원인 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편도, 소장끝, 머리뼈 등 특정 위험 물질을 제거한다면 30개월 이상과 미만은 안전성에서 차이가 없다. KBS, MBC, SBS와 같은 공중파 방송들은 특정 위험물질의 범위를 회장 원입으로 한정하는 것의 안전성 여부는 확실하지 않으니 좀 더 지켜보아야 한다는 정도로 중립적으로 보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SBS 보도 내용을 요약해 살펴보겠습니다. 30개월 이상 소의 등뼈에 포함된 SRM 부위를 미국 내수용으로는 못 쓰고 한국 수출용으로는 허용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경추의 횡돌기와 극돌기 등 미국인들이 먹지 않는 부위가 들어올 수 있게 돼 미국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이냐는 반발이 컸습니다. 정부는 미국과 추가 협의를 거쳐 이 부분을 명확히 했습니다. 수입 위생 조건 1조의 소의 식용 부위만 수입할 수 있도록 정의한 만큼 미국에서 식용으로 금지된 SRM 부위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양국이 합의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특정 위험물질의 범위에 대한 언론 보도 경향을 살펴봤습니다. 정리하면 진보 성향 신문은 특정 위험물질의 범위를 회장 원위부만으로 하는 것은 위험성이 높으므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해서는 안 된다는 보도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보수 성향 신문은 특정 위험물질의 범위는 회장 원위부만으로 충분하므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수용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공중파 방송 집단은 특정 위험물질의 범위를 회장 원위부만으로 한정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는 중도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은입니다. 프리온 단백질의 유전자형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 메티오닌 메티오닌형, 메티오닌 발린형, 발린 발린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변형 크로이츠펠트 야코프병 환자, 즉 인간 광우병 환자의 유전자의 대부분은 메티오닌 메티오닌형입니다. 그런데 한국인의 유전자는 메티오닌 메티오닌형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인은 유전적으로 인간 광우병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이런 문제는 과학자뿐 아니라 언론, 일반 시민들의 중요한 관심사였습니다. 이번 5차 시에서는 한국인의 메티오닌 메티오닌형 유전자와 인간 광우병의 관련성에 관한 언론 보도 양상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과 같은 진보 성향의 신문에서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와 같은 보수 성향 신문과 KBS, MBC, SBS와 같은 공중파 방송에 비해 한국인이 메티오닌 메티오닌형 유전자를 가진 비율이 높아 특히 광우병에 걸릴 위험이 높다는 보도를 많이 했습니다. 한겨레 신문 보도 내용의 일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광우병에 걸린 소를 먹을 경우 인간 광우병에 걸릴 위험이 더 크다는 것이 이 분야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우선 변형 프리온이 많이 발견되는 소의 내장이나 골수 등 광우병 특정 위험물질을 먹는 식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이나 중국 사람들은 인간 광우병에 더 취약하다는 유전자형, MM형을 가진 사람들의 비율이 유럽 등보다 더 많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같은 보수 성향의 신문들은 한국인이 메티오닌 메티오닌형 유전자를 가진 비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인간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보도를 많이 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 내용의 일부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인간 광우병인 변형 크로이츠펠트 야코프병의 최고 권위자인 빌라이 박사는 광우병으로 죽은 환자들이 모두 MM형 유전자를 보유한 것은 사실이나 MM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이 광우병 감염 확률이 높다는 증거는 의학적으로 확립된 게 없다고 밝혔다. KBS, MBC, SBS와 같은 공중파 방송들은 한국인이 메티오닌 메티오닌형 유전자를 가진 비율이 높지만 인과관계 여부는 확실하지 않으니 좀 더 지켜보아야 한다는 정도로 중립적으로 보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KBS 보도 내용을 요약해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인이 인간 광우병에 취약한가 아닌가 날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영국의 인간 광우병 환자 150여 명은 모두 MM 유전자형을 갖고 있고 한국인은 무려 95%가 MM 유전자형입니다. 따라서 한국인이 인간 광우병에 걸릴 위험이 높으냐가 쟁점인데 영국인과 한국인의 인종적 차이가 있는 만큼 단정할 수 없다는 게 정부 측의 해명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인 메티오닌 메티오닌형 유전자와 인간 광우병의 관련성에 대한 언론 보도 경향을 살펴봤습니다.
정리하면 진보 성향 신문들은 한국인 93%가 광우병에 취약한 메티오닌형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 쉽게 인간 광우병에 감염될 것이므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해서는 안 된다는 보도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보수 성향 신문들은 한국인이 메티오닌형 유전자를 가진 비율이 높지만 반드시 인간 광우병에 취약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수용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공중파 방송들은 한국인이 메티오닌형 유전자를 가진 비율이 높지만 인간 광우병은 여러 요인에 의해 발병하므로 이에 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는 중도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2008년 광우병 사태에서 시민들은 전문가와 직접 소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광우병 관련 정보를 접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당시 언론사들은 인간 광우병과 관련된 5가지 핵심 쟁점에 대해 조금씩 다른 견해를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당시 시민들은 불안해하고 정부를 불신하면서 엄청난 갈등을 빚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또 벌어질 것입니다. 과거 광우병 사태를 되돌아보는 일. 어쩌면 유사한 현상을 다시 만났을 때 우리의 자세를 점검하기 위해서인지도 모릅니다.